하겠습니다.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부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빨간 공장 전 제주시 사장, 굴하지 않는 보수 정치인 허용진 변호사님, 좌용진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변정소에서 이제 까칠 담당이지만 알고 보면 흥부자, 파란 공장 비운의 신제품 문윤택 민주교육연수원 부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연수원이 아니고 연구원이었군요. 아, 죄송합니다. 연구원이었습니다. 연수원이었습니다. 아, 연수원이 맞아요. 아, 그게 연수원이라지 않습니까? 아이 이렇게 뭐 모를 수도 있죠. 너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그거나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시간 많으면 요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석을 우리 저 우윤택님께서 해줄 거면 200석을 해달라. 200석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했는데 200석이 안 됐지 않습니까? 범야권을 다 합쳐도.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8석만 이탈하면 바로 개헌이나 뭐 여러 가지들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요 이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레임덕이 오면 예. 이제 다음 대선이 한 2년쯤 대선을 남기면 저는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 전에. 예. 그 전에 예. 라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저는 충분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아.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박근혜 때문에 공천받은 사람들이 다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탄핵을 시킨 거잖아요. 예. 그 박근혜는 보이지라도 않지. 윤석열 계속 보이니까 많이 이탈할 거야.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진님? 저는 이탈 가능성은 0%고요. 아, 이탈은 없습니까? 협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아, 이탈은 하지 않지만 협조. 그러니까 200석의 예를 효과를 내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논의할 사안은 아니긴 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개헌을 한다고 하면 이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헌의 내용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협조가 이루어지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갑니다. 네. 이제 물리적으로 탄핵을 외치고 하는 정치적 구호는 정치적 구호일 뿐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과연 그러니까 그게 이탈이야. 그게 국힘 당론이 여기 잘 지켜라 그러는데 이 새끼들이 민주당한테 협조해 버리면 되나?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나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결정할 때 대충 제가 알기로 5분의 3입니다. 5분의 3이니까 지금 이미 확보됐어요. 네, 그렇죠. 연대를 하면 서로 상호 연대를 하면 그러니까 그래 이제 한글로 쓰면 안 될까? 뭐 어려운 영어로 필리버스터, 뭐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이 발음이 잘 안 되고. 필리버스터는 그럼 어떻게 뭐 뭉 쓰면서 길게 연설하기? 연속 연설. 뭐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하여튼 의사진행 그 조건은 돼 있으니까 의사진행 방해 있죠. 그렇게 되면 나는 뭐 굉장히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형식으로 대통령이 계속 뭐 재의결을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나는 국힘 내부에서 충분히 일정 숫자는 나는 이탈을 그러니까 당을 떠나는 게 아니라 뭐 그 부분에 동의해낼 수 있다. 동의해낼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제는 거부권 행사도 이전처럼 마음 편하게 못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공천권을 틀어주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일단 설득됩니다. 요거. 굉장히 국면이 이번 총선으로 바뀌는 거는 꼭 뭐 압도적으로 200석, 그래서 우리 허 변호사님 많이 우려하셨지만 이러면 진짜로 어느 방향의 독재로 갈 수도 있다. 그 부분 충분히 우려가 되는 부분 맞아요. 그다음 개헌도 자기네 일방적으로 자기네 내용만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최소한 예전처럼 불통하는 대통령실이나 국회가 그러면 그러잖아요. 국힘하고 민주당이 거대 양당인데 거대 양당이 일을 뭐 좀 하려면 둘 다 무슨 일을 하고 싶어야 되잖아. 그러면 국힘은 국힘 지지 세력을 위해서 무슨 법안이라도 하나 통과시키려면 거대 야당하고
좀 타협도 하고 주고받기를 해야 되잖아. 당연히 그러면 맞아. 또 야당도 마찬가지고 거대 야당으로서 하나는 이렇게 주고 요것만 좀 통과시켜 줘. 요게 정치잖아요. 예, 국회에서. 그렇죠. 주고받아 그런데 나 어느 당만 욕하고 싶진 않지만 맨날 그러면서 어느 당만 욕하대요. 이 그렇다 치고요. 지키려고 하는 지지 세력이 없어. 그리고 여기는 지키려고 하는 지지 세력이 있는 법률을 가면 대통령이 알아서 꺾어버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논의할 필요가 없어. 일할 필요가 없는 거라. 발목만 잡고 앉아 있으면 돼. 근데 이제는 이번 총선 이후로부터는 그건 어려울 것이다. 아하. 최소한 일은 맞아. 최소한은 해야 될 것이다. 국힘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민주당도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할 일들은 해가면서. 그러니까 솔직히 180석 가졌을 때 국민들이 180 줬는데 너희들 뭐 했냐라고 하는 비판 그걸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은 민주당 그 당의 180석을 줬는 데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180석 속에 개별 의원들의 역량이 나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솔직히 전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해요. 이번에 물갈이를 해서 제대로 된 분들이 잘 들어갔으면 저는 일이 잘 돌아갈 것이고 또 여전히 그런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냥 머릿수로 180석이 된다면 뭐 어떻게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싸움의 지혜가 나올 수가 지역에서 없는 지역 거지. 의원들 뽑을 때 맞아요. 좀 능력 있는 사람 보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총선 참패, 여권 참패를 계기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요거 수리할 걸로 지금 이렇게 뭐 예상되고 있는데 뭐 벌써부터 이제 뭐 안철수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대규모 개각을 해라 그냥 싹 다 갈아엎어라 뭐 대통령실과 당정의 이제 뭐 관계 재설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국정 쇄신 여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뭐 물론 인적 뭐 물갈이도 필요하겠지만은 또 일단 뭐 다 얘기하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정 기조라는 게 다른 소통과 협치를 해라는 거거든요. 기조를 바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대통령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 밑에 강요들을 다 전적 고쳐야 한다고 해서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뭐 훌륭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저기 우리가 민심 위반을 초래한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바꾼다고. 이 사람들이 못한 이분들이 못한 게 뭐였을까요? 요거 좋다. 요거 좋다. 소통과 협치할 수 있는 의지를 안 보여줬잖아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분들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꿨다고 해서 안철수가 전면 개각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간단한 건데 한 명만 바꾸면 될 건데. 맞아. 그거를 뭘 그러게 이거 뭐. 불쌍한 밑에 것들을 바꾸고 무슨 전면 개각이 한 명만 바꾸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궁이 그때 바꾸시자고. 그래서 안철수 그분이 하신 말씀은 참 옛날에 남들 다 하던 거 따라 말하는 수준이다. 다 했잖아요. 총선 참패하면 개각하고. 그거 아니요. 지금 진정으로 보수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다면 대통령님 죄송스럽지만 기조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진정한 정치인지. 당정관계 재정립한다. 당신들이 하면 돼. 맞지 않으면 당신들이 그거에 협조 안 하고 이렇게 가자고.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죠. 하면 되지. 뭐 설정하는 거야. 이거 당정 기조를 누가 설정해 주는 건데.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그 수많은 패널들이 얘기하는데 참 패널들 공부 좀 해달라. 변정서를 좀 보십시오. 어떻게 저기 당정 기조를 어떻게 재설정하는데 누가 설정해 주는 건데 이거. 그렇지. 그렇죠. 찾아가는 거라고. 당이 제 역할을 해주라 이 말이거든. 당이 당으로서의 역할. 정부 눈치 안 보고 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준 자세를 유지한다면 뭐 당정 관계 고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안 했거든. 눈치 보니라고. 한마디로 보면 눈치 보기 없기. 눈치 보기 없기. 거꾸로 정부가
국회 눈치를 보고 같은 당 출신의 대통령이어도 그 당에 협조를 의뢰하고 부탁을 그래야 되는 거 해야 아닙니까? 예, 예. 응. 장관들이 국회의원한테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예산 해달라고 그렇지. 이렇게 설명하고. 해서 설명하고 맞습니다. 설득하고 해야지. 응, 거꾸로. 어. 국회의원이 장관이 뭐 예산 뭐가 필요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국정수혜 씨는 두 분의 말씀은 헌법이 보장한 각 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면 된다. 제대로, 응. 아니 한 명만 바꾸면 된다. 너무 위험하지. 아니 그 한 명이 누구라고 나이가 안 했잖아. 그 한 명이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한 분이 생각을 바꿔라는 거죠. 네, 아유. 아니 그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한 분이 생각을 바꿔라 합니다. 생각을. 내가 한 분 바꿔야 야, 된다면 참. 생각을 바꿔라. 댓글 기대됩니다, 진짜. 아니 난 그게 아니면 네.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다고 봐요. 그 계속 얘기했잖아요. 해외 다니면서 영업사원 1호다. 그러니까 계속 순방을 가서 그쪽 지역 언론에도 노출이 안 되고 우리나라 언론에 노출이 안 되게 계속 순방만 댕기라 이거야. 두 분만. 차라리 세일즈만 다녀라. 그 부부만. 예. 그래서 그럼 명품도 사고 예. 명주도 드시고 예. 양주도 먹고 이 양폭 예. 소폭 말고 양폭도 좀 아니 드시고. 그 과거 정부처럼 한 분만 보내지 전용기로. 아니 두 분 같이 가세요. 아니 한 분만 보낸. 한 분도 어차피 여기서 아니 인도 얘기하시는 거죠? 인도의 등불. 그러면 이쪽에는 한 분만 보내면 더 낫겠네.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렇게 누구를 하나 맡겨놓고 관여하지 마라. 그 대신 탄핵 안 시키겠다. 알겠습니다. 임기 끝날 때 보장해줄 테니 예. 순방 가서 영업 사원을 하되 좀 그쪽 국가 그래. 수반을 만나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래서 저 술집 주인만 만나고 오는 거지. 이게 변정서 농담 한마디 해도 되는 거예요. 아재 개그. 네, 저기. 하십시오. 그래서 그저 타지마할. 어. 예. 이거 우리 말로는 뭔 줄 알아요? 어. 비행기 타지마 할머니는 그런 말이에요. 야!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편집하겠습니다. 요거. 예. 그럼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국회가 다시 개원을 하면 전당대회 개최될 거라는 요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당연히 이제 해야지. 민주당인 경우에는 완벽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아마 이제 이 대표의 그립이 좀 더 강해질 것 같고, 조국 혁신당의 앞으로의 어떤 역할과 전국에서의 그 포지션, 그리고 개혁신당 이 세 명이 됐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3명 이상의 아마 그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정당들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들을 하시는지. 아까 전제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분이 가장 오해하는 듯하게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그립이 강화될 것이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180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그렇습니까? 예, 예. 대통령은 공천 끝나면 대통령은 레임덕이 오고 예, 예, 당 대표는 공천 끝났는데도 그립이 강화된다. 예. 예, 예.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이재명도 약화된다. 왜냐? 예, 예, 예. 지금 공천 이재명 대표가 거의 영향력 행사해서 공천을 줬잖아요. 예, 예. 이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다음에 바랄 게 뭐 있을까? 그래도 그 친위 세력이 앞으로 이제 아니, 대선 해가지고 대선.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뭔가. 그렇죠. 예, 예, 대선의 앞길에 놓여 있는 사법 리스크. 예. 예, 예. 이거 모르는 국회의원 없어요. 아시겠죠? 예, 예. 그냥 민주당에서 중간에 탈당하면서 발언하신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 예. 뭐 진영 나가도 몇 년 갑니다 이렇게 안에 있을 때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다 인식은 하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선으로 순항하게 대선 후보까지 갈 것이냐 하는 데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는 거지. 그러면 나만이 생각일까요? 그러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200명 가까운 161석의 지역구 의원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왜 이재명 대표의 그립에 말려들겠습니까? 자기 목소리를 낸다. 자기 목소리를 낸다. 낸다. 자기 정치적 입지를 키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유일한 대선 후보가 아닐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국민의힘 똑같이 분파가 생긴다. 네.
그죠? 공천 그럼 주면 혹시 끝나는 거예요. 열성 당원들도 좀 이게 분파가 생긴다. 당연히 생기죠. 음. 그 리스크를 주고 네, 점점 다가가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건 도저히 우리 지지도 안 되겠구나 하면 다른 생각을 사람은 하게 돼 있거든요. 내 살 길을 찾으러 가야겠다. 아니 내 살 길이 아니라 네. 우리 저 민주당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점점 느껴갈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권한도 여기서 끝났다. 사실 그립 장악력은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네, 일만 남았다. 다음에 당 대표 한다고 해서 당 대표가 공천 주는 거 아니잖아요. 4년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근데 실제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요. 2012년도 박근혜 문재인 대선 때 박근혜가 당선이 되잖아요. 그때 민주당 내에서 안도원 의원들이 많아. 제가 그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여기는 왜냐하면 요쪽이 주류로 가버리면 내가 소수가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야당이 더 재밌다. 야당은 막 떠들어도 되니까. 여당은 자꾸 공격받고 그 지역 가서 공천 받아도 국회의원 너 뭐 했냐 뭐 여당으로서 막 이러니까 난 야당이 더 재밌어. 막 욕하고 떠들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럼 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었어. 그리고 정작 야당이 대선에 최선을 다 안 하거든. 자기 지역구 내려가서도 활동 안 하고 지역구 내려가서 대선을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구 의원이면 대선 기간에는 캠프에 와서 술 먹을 게 아니라 지역구 내려가서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내려가. 그때 상황이 또 반복된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말씀하시니까 그때 사례가 내가 생각이 나서 2012년 그렇게 해서 졌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마지막에 문재인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돼서 퍼지나 했는데 그게 아니야. 안 움직여서 진 거지 될 거니까 퍼진 게 아니야. 이게 달라. 이게 내용이 달라. 하여튼 잠재적 후보군이 물밑에서 지금 뭐 근데 이제 또 하나 큰 변수는 조국 혁신당이 그렇죠. 여기가 지금 숫자는 12이지만 조국 혁신당이 체제를 갖추고 이제 그 비례위성 정당을 해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까지 이제 지역구까지도 가겠다 다음 총선에 이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도 되게 그 전국 움직임에 어떻게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저는 작은 영향력일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뭐 이 12개가 필요해서 12표가 필요해서 민주당과 뭐 연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 부분도 조금 나는 생각이 다른데요. 견해가 다르긴 한데 옳고 그른 건 저도 모릅니다만 약간 다른 이유가 뭐냐면 조국 혁신당의 처음이자 끝이 조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국이가 지금 실형을 조국 씨가 선고받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라면은 그렇죠. 피선거권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러면 조국 대표를 대신할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과연 그렇게 크게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줄 거냐 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가까이서 보면서 안 보이십니까? 안 보여. 안 보여. 말로 표현할까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 안 할 거라고 믿고 안 보인다고 애들이. 아니 근데 혹시나 민주당에서 지역구 의원 한 8명만 탈당해가지고 조국 혁신당 가면 여기 바로 교섭단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섭단체를 이제 아마 조국 쪽에서는 만들려고 하겠죠.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20명이 아니라 민주당만 동의하면 10석 이상은 교섭단체를 만들자. 국회법을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만 동의하면 되는 거고. 그럼 민주당에서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서부터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여기서부터 기열이 시작이 되는 거라. 시작되는 거고 여기서 받아주면 그럼 민주당 안에서도 받아주자 이런 팀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조국 쪽에는 조국 혁신당 쪽에는 특히 친문 쪽이 많아요. 그러겠죠. 꼭 12명 아니라 12명 밖에 지금 그 낸 사람이 100명이 넘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례의원 신청한 사람이
거기에는 친문 쪽이 많아요. 음.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친문이 좀 탄압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공천 못 그렇죠. 받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안 받아준다라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또 이제 이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것도 재밌네요. 또 야권 내 또 분열이라는 게 그건 미묘한 게. 그런데 그 저 국회법 개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뭐 현실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까? 거부권. 그거는 거의 거부권입니다. 거부권. 아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저 신뢰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망.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되니까 명분이 명분도 되니까. 되니까 그는 다른 거랑 다른 건 다른 거랑 다르지. 그렇지. 그런 부분도 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렇죠, 저기 그렇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잡음, 저 협조 관계를 둘러싼 잡음 속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원론적 시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시작은 그런 건수일 예, 테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렇죠, 다른 그렇죠. 거다. 아유 큰 거예요. 큰 그냥. 거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큰 거지. 맞습니다. 교섭단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엄청난 조국 건데. 혁신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죠. 우리 문 교수님 말씀처럼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근데 현실 결론은 그렇게 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쉽지 않을 생각일 것이다. 뿐이고 네. 그 문 교수 의견 절적으로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쉽지 않을 것이다. 두 분 뭐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 또는 뭐 혹시 뭐 기대하는 국회의원 뭐 우리 제주 지역구 말고 혹시 뭐 요런 거 있으면 뭐 바라는 점은 그부터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치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제발 이제는 정쟁 그만하고 우리가 정쟁으로 나타난 뭐 수사할 사람들은 수사 좀 하고 단시간에 마무리하고 네. 이제는 여당 야당 합쳐서 참 어려운 경제 살리는데 서로 경쟁을 해줬으면 이런 게 최대의 바람입니다. 예. 좀 뭐 기대하는 의원은 없습니까? 기대하는 일은 뭐 허영준이가 출마 안 해버리니까 뭐. 알겠습니다. 예. 우윤택님. 네, 저는 22대 국회는 좀 이제 개그맨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개그 좀 하지 말자. 개그 좀 하지 말자. 예. 개그맨들도 개그 프로그램에서 좀 먹고 살자. 지금 그 20대, 21대 거치면서 개그 프로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맞아. 정치가 더 재밌어요. 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갑자기 뉴스도 이제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래서 뉴스도 보고 싶게 좀 국민들이 생각하는 희망이 당장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네. 희망을 좀 그리고 꿈꿀 수 있게 하고 또 재밌는 것도 좀 품격 있게 그렇게 해서 뉴스도 좀 보게 하고 개그 프로 보면서 웃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국회 보면서 웃는 거 말고 그다음 대통령 해외 순방 갈 때마다 마음 졸이지 않게 네. 그게 최소한 맞아. 22대 총선에서 바라는 제 혹시 뭐 기대하는 의원 기대하는 의원은 내가 안 나가는데 무슨 아니 저는 뭐 여전히 그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이제 리더로서 그 민주당의 리더로서 좀 통 큰 그러니까 좀 더하기 정치 빼기 정치 말고 공천하는 것보다는 통은 별로던데요. 아니 윤석열한테 기조 바꾸라는 것보다 낫지 뭘. 일단 윤석열은 통은 큰데 기조만 바꾸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통이 작아. 알겠습니다. 예. 채울 게 없어서. 그 뉴스도 좀 보고 개그 프로그램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셨는데 뉴스 안 보셔도 됩니다. 개그 프로그램 안 보셔도 되고요. 저희 변정소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저희가 오프닝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청취자분들 5분들에게만 저희 저 변정소 조금 추천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힘차고 활력 있고 더욱 재미있게 방송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함께 해주신 허영진 변호사님 그리고 문윤택 부원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변정소 9회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